최근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 사건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 청소년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처럼 국내 위기 청소년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을 돕는 범정부적 통합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시죠.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대책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제6차 사회관계 장관 회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논의됐다고 들었는데 현재 위기 청소년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난해 말 인천 중학생이 그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추락사한 사고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예. 최근에 또 가해자들이 실형을 받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청소년 문제는 학교 폭력, 가출, 자살자해, 인터넷 중독 등으로 굉장히 좀 심화되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소관하는 부처들이 또 전문성에 따라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은 교육부의 소관으로 돼 있고요. 자살은 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또 가출이나 청소년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고 비행 문제는 또 경찰이라든지 법무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 간에 각각의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가 촘촘하게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데요. 현재 청소년 복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행이나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자체의 그러한 좀 전달 체계가 촘촘하지 않고 전문 인력도 없다는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나오는 뉴스만 봐도 최근에 이제 위기 청소년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되고 그리고 복합화되고 이런 것 같아요. 청소년 가출이나 뭐 학교 폭력 그리고 강력 범죄도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 수나 청소년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놀랍게도 가출이나 학교 폭력 같은 것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가출의 경우에는 2015년에 2만 1,000명이던 것이 2018년에는 2만 4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한 130개의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해 한 3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2016년에 3만 9천 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오히려 5만 명으로 증가했고요. 예.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제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소년 범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흉악 범죄라고 하죠. 뭐 그런 흉악 범죄의 경우에는 전체 청소년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에 3.8%에서 2017년에 4.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자체 중심의 이제 공적 운영 체계, 가칭이 청소년 안전망 팀, 요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이게 어떤 조직이고 그동안 민간 자원에 의지하던 역할을 이처럼 공공으로 끌어오신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복지법에 의하면 이제 국가의 책무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 청소년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예. 기존에 이것을 저희가 이제 청소년 지역 통합 지원 체계라고 했고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Community Youth Safety Net이라고 해서 CYS Net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용어 자체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실제로는 이제 지자체에 전담하는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예. 전국적으로 한 230개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상담 복지센터는 이제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는데요. 그 기관의 이 역할을 좀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학교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아무래도 민간 기관이다 보니까 정보 연계가 좀 원활하지 않는 곳이 지역에 따라 있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예. 상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좀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이 있어야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개인정보법도 강화되고 했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좀 원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자체의 청소년 사회 안전망 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망 팀의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서 이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학교, 경찰 등과
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용어 자체가 이제 기존의 뭐 청소년 그 통합 지원 체계라든지 CYS넷이라는 용어가 좀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안전망으로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력 충원 플러스 이제 전문성 강화 네네. 이런 의의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와 함께 이제 지자체 쪽에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먼저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청소년 정책위원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관 부처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으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앞으로 국장들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제도를 정비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자체 공무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 정부 출범할 때 지역의 청소년 전담 공무원을 500명까지 확충하겠다는 단계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확충되는 인력은 이 안전망 팀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청소년 안전망 강화하는 사업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도록 중앙에서 이제 지방 정책을 평가를 하는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 안전망 운영 실적이라든지 성과를 좀 반영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더 활발하게 논의가 네네. 되겠네요. 예. 자, 복지부, 교육청, 법무부, 경찰청 등 이렇게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는 각 기관 간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과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말이 필요하다는 속담을 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실 저희 청소년 지금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사실은 좀 위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저희 실태조사 결과에는 나왔는데요. 이런 청소년들을 좀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복지부에서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아동 행복 시스템이라는 정보를 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학교를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뭐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다든지 좀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없는지 보고 학대 아동을 발견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거기에 가게 되면 또 위기 청소년도 그 집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상담사가 그런 복지부에서 방문하는 시설을 같이 좀 방문해서 위기 청소년 문제는 없는지 같이 좀 보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복지부의 이 아동 행복 시스템에서 좀 저희가 복지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보통 드림 스타트 팀은 12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럼 13세 이후로는 사실 지원이 중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청소년 저희 또 지원 체계에서 연이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의 경우에는 예. 이제 경찰이나 이렇게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이라는 선도 프로그램이 있고 또 법무부에서도 비행 예방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들이 이제 이수 이후에는 사실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친구들도 이제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혹시 하나요? 예, 교육청도 위센터라고 해서 예.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교 생활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5만 명이요? 예,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 이제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데요. 그곳으로 좀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교육부가 매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심리 정서 검사를 합니다. 그럼 심리 정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사실 위센터나 위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아이들도 예.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도 좀 연결을 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입니다. 예. 저는 내용에서 요 내용이 좀 눈에 띄던데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자살, 자해를 시도하는 안타까운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지금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고위기 전담 청소년 동반자 요 제도가 신설된다는데 요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자살, 자해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동반자라고 해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한 1,300명의 동반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과 매칭해서 이제 좀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통상 이제 지원하는 기간이 3개월 이내입니다. 동반자 숫자도 제한돼 있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요. 근데 자살이나 자해 같은 고위기의 아이들은 좀 긴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위기 전담 동반자를 지정을 하고 확충을 해서 그런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청소년 동반자가 현재 전국에 뭐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예. 그런 게 있나요? 지금 현재로선 1,316명. 1,316명. 예, 매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청소년 동반자 분들이 이제 고위기 청소년들을 계속 직접 만나면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청소년 상담 관련 학과를 이수한 예. 전문가들이시고요.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이제 1대1로 매칭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3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예. 앞으로는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목표이고요. 조금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있으시면 저희가 1388이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388이요. 예,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국번 없이 1388 번호 누르시면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데도 샵 1388을 친구로 추가하시면 예. 카카오톡으로도 채팅으로도 계속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문자나 사이버 상담도 가능합니다.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 그런 예, 청소년들, 위험한 청소년들을 위한 1388번 꼭 예.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예. 자, 자살, 자해 대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교육 등의 전문적인 교육, 예방 프로그램 지원도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떤 과제가 있나요? 예, 저희는 전국적으로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동반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에게 자살 자해 관련한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예. 매년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해서 이게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요. 저희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게 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또 보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 협업해서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관에도 저희가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강력 범죄율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기에 비행 청소년의 범죄를 초기에 예방하고 또 계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할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비행 초기에 이 청소년들이 조금 이렇게 교화라고 해야 되나 교정을 통해서 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라고 해서요. 소년법상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대상으로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0개소와 매칭을 해서 선도교육 시범 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법무부는 전국에 17개 비행 예방 센터를 운영을 하고 예. 있고요. 최근에 이제 청소년 폭력 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법무부가 개발해서 저희 시설을 포함한 청소년 유관 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연수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의 보호 관찰소에서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모두 목적하는 바는 아이들이 사실 소년원에서도 검정고시를 본다고 합니다. 예. 학업이나 이런 진로나 이런 다시 좀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더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방하고 또 계도하고 예. 그런 의미가 있군요. 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교육 또한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관련 계획 좀 짚어주실까요? 예, 앞서 해마다 이제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사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유학이나 질병의 이유이지만 일부는 또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예. 이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제 그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꿈드림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꿈드림이요? 네네 예.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시설 213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오시면 이제 금전고시부터 시작해서 심리 상담, 진로 상담 그런 교육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내일 이룸 학교라고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주로 이제 홍보를 해서 예. 전문적인 교육을 또 하는 프로그램이 17개 가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매년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예. 앞으로는 지자체와도 협업해서 또 지역의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청소년 쉼터 이제 퇴소를 앞두거나 홀로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도 좀 반가운 소식 같은데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청소년 쉼터에서 사실 충분한 진로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청소년 쉼터는 종류가 이제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이렇게 있는데요. 입소 시기에 따라 지원하는 좀 프로그램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조금 쉼터를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적으로 자립지원관을 올해 한 6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자립지원관으로 조금 중장기 쉼터를 전환해 가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관이 되면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맞춤형 진로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좀 강화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제 사실 청소년이 겪는 위기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가족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뭐 행복한 가정, 그리고 보호받을 수 없는 가정이 충분치 않다.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예전과 달리 지금은 참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제 하나 둘 키우시다 예. 보니까 또 일을 하시면서 키우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랑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고민이 참 많으십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학업에 대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분야에는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없으신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이 아이들 학업 중단이나 아이들의 이런 스트레스를 겪을 때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아이들 10명 중에 1명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230개와 또 전국적으로 우리 부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187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대상으로도 좀 상담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부모님이랑 상담을 진행하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주로 이제 자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예. 공감하는 거, 그리고 자녀와 대화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요. 또 가족 캠프도 운영이 됩니다. 아까 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가출의 원인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 70% 정도가 부모님이나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동체의 기반이 좀 와해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예. 가족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기능이 굉장히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런 효율적인 정책이 더 잘 정착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나아가 우리 사회를 미래를 밝히는 이제 위기 청소년 지원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출산 시대에 이 아이들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오늘이 성년의 날입니다. 예. 5월의 셋째 월요일은 매년 그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성년의 날이라서요.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는데요. 사실 성년이 됐다고 축하하는 것은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었다고 사실 권리와 이제 앞으로 의무를 질 수 있는 구성원이 되었다고 저희가 축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지자체장님들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그렇고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청소년들께서는 어려움이 혹시 있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1388 청소년 상담전화로 꼭 연락 주십시오. 예, 그 부분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그리고 대화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국번 없이 1388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샵 1388로 주저없이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